네, 강프로입니다. 자,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오늘 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고, 미증시도 강세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일부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삼성전자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요인도 있고, 그동안 바이오 종목군들은 좀 강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도체 강세 구간에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금투세 관련된 코멘트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뭐 당 내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얘기가 도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한 달 뒤에 발표를 하겠다, 한 달 뒤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실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1% 이하로 이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시장 기준에서도 이렇게까지 빠질 게 아닌데 하락폭을 키운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금투세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넥스를 포함한 바이오 종목군들은 강세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시간적인 문제가 걸리죠. 시간 내에 가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미증시 강세 구간에 맞춰서, 그쵸,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증시도 각각의 구간별로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서 뭐 반도체의 성장, 그리고 AI 기업들의 성장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뭐 전망치까지도 보면 주가 상승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 그렇게,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거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실적에 대한 증가분,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그런 증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조정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조정 구간별로, 그쵸, 이렇게 한국 시장만 이렇게 엇박자를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바이넥스를 포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군들까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그 고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걱정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종목군들을 찾아봐라 그러면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바이오. 그리고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뭐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게임, 그 정도 둘 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바이오는 뭐 바이넥스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게임 쪽에서는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크래프톤. 그리고 뭐 화장품 쪽에서는 뭐 실리콘2, 그리고 한국 콜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선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한국 시장에 개별적인 악재가 있죠. 금투세라는, 그쵸?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건 나쁜 점은 맞습니다. 차라리 이 민주당에서 차라리 그냥 결정을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한국 시장이 금투세를 매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종목에서 풀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불확실성을 제거하더라도, 그쵸, 제거하는 구간에서도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종목군들, 여기 바이넥스나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군이죠. 근데 두 종목 다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게임준대 신고가 종목이죠. 실리콘2, 그쵸,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한국콜마,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강세 구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시장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기준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은 지극히 한정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최근에 뭐 화장품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VT를 거래를 했습니다. 실제 그 VT 매매한 내용을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죠.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한 결과 급락하는 구간. 오늘까지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금투세 관련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연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쵸? DI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모두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바이넥스에서 자 내용 보시면 CDMO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기술적인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CDMO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세계에서 1등 기업이 한국에 있잖아요. 위탁 생산 쪽은 한국이 원래 강세를 보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은 TSMC에 조금 밀린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위탁 생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쵸? 여기도 생산 쪽이 가장 중요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생산 관련돼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 그쵸? 한국의 기업들을 따라올 쪽이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그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한 바이넥스를 포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투세 관련된 딱 그 내용이 하나 딱 걸리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약세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그쵸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파키스탄 뭐 이런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약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쵸? 연간 등락폭을 보면 한국 시장이 더 약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나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 시장은 딱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을 봤을 때 한국의 이 바이오 종목을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CDMO 그쵸 위탁 생산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신약 개발 쪽이 알테오젠 쪽입니다. 그쵸 지금 ADC 그리고 SC제형 이쪽으로 가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유한양행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에서 CDMO 쪽에서의 바이넥스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그쵸 CDMO 쪽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대장입니다. CDMO의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맞죠. 근데 이렇게 그 CDMO 쪽의 대장 그 시세 측면에서의 대장은 무조건 바이넥스로 보시는 게 맞고요. 바이넥스의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그쵸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 그쵸 이런 정도의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24일 유한양행 그쵸 최근에 유한양행 강하죠. 9월 23일 유한양행 그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같은 경우까지는 계속해서 강하다가 오늘 금투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5%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쭉 올려서 보잖아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해서 2.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밑에 보시면 17% 8월달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쵸 신고가 종목군이죠.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가 7% 정도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다. 금투세 관련된 부분이 악재로 지금 반영이 되었고 다시 또 한 달 동안의 이런 기간이 설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에 노출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시장이 하락한 부분 그쵸 하락한 부분을 대입해서 본다면 시장은 선반영하는 관점에서의 하락 그쵸 하락 구간에서의 가격 반영이 끝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맞춰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은 반등을 하고요. 반등하는 상황에서 바이오는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와서 하나하나, 그쵸? 소통방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 뭐 바이넥스에 대한 실시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실제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군이든 간에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무조건 선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군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쭉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나왔을 때 올라간 주식에서 더 가는 거죠. 예상치보다 넘었을 때. 그렇죠? 근데 예상치도 예상인데 예상치보다 넘는 걸 다시 예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즉 그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셔도 되고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은 여기, 그쵸?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구독자 인증 받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